안녕하세요, 깜순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냥 메인 수조 보여드리면서 이제 열대어 키우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 그 먹이에 대해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엄밀히 따지면은 어류 영양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열대어를 뭘 먹이는 게 제일 좋냐라고 하시면은 사료가 제일 좋죠. 기본적으로는 사료가 이제 단가 절감을 위해서 무리하게 너무 저렴한 이제 재료를 쓴 사료가 아니라면은 기본적으로 사료가 제일 좋아요. 이제 물고기랑 이제 육상동물이랑 차이를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이제 물고기는 에너지를 단백질에서 얻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사람은 이제 탄수화물 갖다가 이제 밥을 먹어가지고 기본적인 에너지를 채우잖아요. 얘네는 그 밥의 역할을 고기로 대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단백질도 여러 종류가 있고, 단백질 내부에 아미노산도 얘네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있고, 뭐 필요하지 않고 그냥 몸속에서 이제 합성을 할 수 있는 비필수 아미노산 뭐 이런 것도 있는 건데, 그것까지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얘기를 생략을 하고, 어차피 그거 밸런스는 기본적으로 사료면은 다 맞춰서 나와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주가 되는 이런 먹이를 주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얘네들이 전부 다 육식어라 지금 먹이고 있는 거는 닭가슴살이거든요. 닭가슴살은 이제 육상동물 기원의 단백질이잖아요. 어종에 따라 다르긴 한데, 이 육상동물 기원의 단백질을 소화를 잘 못하는 어종들도 있어요. 폴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잘 시키는 편이라 뭐 크게 문제까지는 안 되는데, 일부 뭐 스네이크 헤드 같은 경우에는, 스네이크 헤드 중에서도 이제 인도산 스네이크 헤드나 이런 애들은 또 곤충류는 소화를 잘 시키는데 이런 고기류는 또 못 시키는 경우도 있고, 페어류 같은 경우에는 뭐 오히려 물고기보다 이런 걸 좋아하는 경우가 많고요. 가장 그냥 베이스로 어지간한 고기들이 다 잘 소화를 시키는 거는 어체 내에 있는 단백질이랑, 그러니까 생선살이랑 곤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물고기들이 제일 많이 먹는 거는 곤충이기 때문에, 야생에서는. 해산어면 조금 달라지겠죠. 이제 해산 어종이면은 이제 곤충류보다는 물고기가 풍부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관상어로 키우는 이런 담수어들 같은 경우에는 서식지에 곤충이 되게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곤충, 무척추동물, 아니면 이제 다른 물고기 이런 거에 들어있는 단백질을 소화를 제일 잘 시켜요. 근데 조금 특이한 게, 이 폴립테루스 같은 경우에는 어류 단백질도 이용을 되게 잘하지만 육상 단백질도 이렇게 어류 단백질만큼 이용을 잘하거든요. 이게 장점이 될 수 있는 게, 뭐 냉동 미꾸라지 같은 게 먹이가 저렴하고 이제 양도 많고, 그리고 그냥 영양 밸런스가 기본적으로 잘 잡혀 있어서 이제 먹이로 많이 쓰시는데,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훨씬 저렴해요. 이번에 제가 10kg를 구매했는데, 닭가슴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냉동 제품이 키로에 3-4천 원 뭐 이렇게 하고, 이것보다 더 저렴한 것도 있는데 더 저렴한 걸 쓰면 안 먹더라고요. 품질이 떨어져서.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래도 키로당 10,000원 이상 하니까 가격이 벌써 2배 이상 차이 나잖아요. 이게 한 달에 뭐 1kg, 2kg 이렇게 먹는 소규모로 키우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10kg, 15kg, 뭐 많이 먹을 때는 막 20kg 이렇게 먹으니까 얘네들이 그게 이제 한 달, 2달 하면은 벌써 막 10만원, 2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금액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하면은 저렴한 것 중에 영양 밸런스가 좋은 거를 그냥 맞춰서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거죠. 싸고 좋은 게 있으면. 사료, 배합사료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본적으로 특히 관상어 전용으로 나오는 사료들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한테 딱 포커스를 맞춰서 얘네가 필요한 뭐 아미노산이면 아미노산, 비타민이면 비타민, 뭐 지방산이면 지방산, 이런 거를 밸런스를 다 분석을 한 다음에 사료 개발을 하기 때문에 그냥 그것만 먹여도 상관이 없는데, 대형어 같은 경우에는 또 사료 주면 잘 안 먹잖아요. 기호성이 떨어지니까. 이제 기호성 문제 때문에 이런 생먹이류 갖다가 기본 칼로리를 채워주고, 비타민 같은 거는 뭐 비타민을 추가로 보충해 줄 수 있는 비타민제라든지, 아니면 뭐 사료를 조금씩 준다든지. 뭐 대형어 들어가는 사료도 비싸가지고 주기가 부담스럽거든요. 그런 사료를 이제 간식 개념으로 넣으면서
이제 영양 밸런스를 채워줄 수 있겠죠. 얘네들도 사료로 키울 수는 있어요. 사료로 키울 수는 있는데 얘네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료가 히카리사의 뭐 싱킹 카니발이나 아니면은 뭐 빅캣 이런 사료들이거든요. 키로에 막 7만원, 8만원, 9만원 이렇게 해요, 가격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얘네들한테 이걸 다 주식으로 주면은 한 끼에 1kg씩 먹는데 얘네가 이제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저렴한 닭가슴살이나 미꾸라지 같은 거 갖다가 이제 베이스를 잡아주고 어느 정도 포만감을 준 다음에 이제 사료 같은 거를 좀 덤으로 추가로 이제 간식 개념으로 급여를 하는 거고요. 번식기나 이럴 때는 또 주는 먹이가 조금씩 달라져요. 뭐 먹이에 들어가는 비타민제가 달라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성장기 애들, 얘는 지금 나이지리아에서 온 폴리테루스 엔드리켈이라는 종인데 제 개체는 아니고 지인분이 이렇게 잠깐 위탁을 맡기셔가지고 제가 키우고 있는 애거든요. 위탁으로. 이런 애들 같이 이제 한창 성장기인 애들은 또 성장에 필요한 영양 밸런스랑 성숙, 번식에 필요한 영양 밸런스랑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이제 사육자가 좀 재량껏 비타민제나 이런 첨가제를 가지고 이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보시면 얘는 얼마 전에 산란했던 애인데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테니까 뭐 스트레스를 조금 줄여줄 수 있는, 스트레스 때문에 어류가 제일 데미지를 많이 받는 게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류는 혈액이 끈적해지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좀 완화를 시켜줄 수 있는 아스피린이라든지 뭐 이런 약품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짜 병에 걸리면은 뭐 항생제나 이런 약품도 이제 생먹이나 사료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이제 먹이에다가 첨가를 해서 그런 걸 보충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신경을 쓰실 때 사료를 고를 때는 이제 조단백을 많이 보시잖아요. 조단백 중에서도 뭐 어떤 재료를 가지고 이걸 만든 사료인지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조단백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일부 뭐 이제 조단백이라는 게 이게 사전적 정의로는 비단백태 질소를 포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료 안에 질소가 들어가 있는 물질이 들어가면은 그게 굳이 단백질이 아니어도 조단백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소털 이런 거 아니면은 뭐 사람 머리카락 이런 걸 손톱이나 뭐 소뿔 이런 거 갈아가지고 넣은 다음에 이걸 이제 조단백 그냥 표기를 더 함량을 높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료는 단순히 조단백이 높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떤 재료를 어떤 배합비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가공을 했는지 이게 중요한 거고요. 이제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사료 그냥 단순히 이제 그냥 조단백이 높다고 비싸게 주고 사는 것보다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이제 가공이 된 건지, 그러니까 사료의 구조도 물고기한테 이제 소화흡수율 이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하시면 좋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유통되는 사료들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애지간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이제 선호하는 브랜드가 히카리 제품이고, 히카리 제품만큼 이제 고기들이 잘 먹는 걸 못 봤거든요. 폴립이나 아니면 뭐 디스커스도 히카리 제품 먹이는 편이고, 메다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이즈별로 나오니까 먹이기도 편해서 히카리 제품 잘 쓰는 편이고요. 이렇게 대형 개체들 같은 경우에는 뭐 냉미나 아니면은 뭐 닭가슴살 이런 식으로 썰어서 급여를 하고 있고, 이제 뭐 다른 고기들 이제 영양적으로는 이제 어종마다도 필요한 영양 성분이 다 다르니까 성장 단계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건 이제 직접 자기가 키우는 고기에 맞게 좀 공부를 해가시면서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